(2000년대) 후반 CPU 업계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빨라질 수 있는 걸까? 클럭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발열과 전력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업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속도는 한계다. 이제는 코어 수의 시대다라고요. 인텔도 AMD도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코어, 더 많은 스레드. 이 흐름 속에서 AMD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가장 과감한 방법으로 미래를 먼저 가져오겠다는 선택이었죠. 그 선택의 결과 2011년 불도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AMD는 이 CPU를 통해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CPU 구조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기존의 코어 개념을 재정의하고 병렬 처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설계. 출시 직후 벤치마크는 기대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력 소모는 커졌고 체감 성능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 순간 AMD가 준비한 미래와 시장이 원하는 현재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불도저가 나온 뒤 AMD는 바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직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2012년 AMD는 파일 드라이버를 내놓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개선판이었죠. 클럭도 올라갔고 전력 관리도 조금 나아졌으며 벤치마크 점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조는 바뀌었는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파일 드라이버는 불도저의 모듈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코어는 여전히 자원을 공유했고 단일 스레드 성능의 약점도 그대로였죠.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인텔과 다시 경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AMD와 인텔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 스팀 롤러입니다. 2014년 AMD는 처음으로 이 구조 안에서라도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합니다. 모듈 내부에 디코더를 분리하고 병목을 줄이려고 했죠. IPC도 분명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팀 롤러는 주력 데스크톱 CPU가 아니라 저전력 APU 중심으로만 사용되었죠. 이 구조는 아무리 다듬어도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AMD는 깨닫게 됩니다. AMD는 처음으로 고칠 수 없는 구조는 고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불도저 이후 AMD는 반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아래로 추락하죠. 제품은 연속해서 실패하고 시장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시장에서 AMD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데스크톱 시장에서도 대안이라는 말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었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적자는 반복되었죠. AMD는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가 아니라 버티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이 시점에 AMD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투자를 계속하면 당장의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 기술 회사로서 가장 잔인한 국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남은 길은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모든 걸 걸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거나. AMD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니라 회사 철학 전체를 뒤엎는 선택이 되죠. 다음 선택은 의외로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새로운 구조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실험도 하지 않았죠. 대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단일 코어 성능, 전력 효율, 정직한 IPC.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고 흥미로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달라집니다. 인텔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CPU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리사 수는 2012년 AMD에 합류했고 2014년 CEO가 됩니다. 이 시점에 AMD는 이미 거의 모든 선택지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리사 수는 기회를 잡은 CEO가 아니라 실패를 전제로 출발한 CEO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었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실패를 미화하지 않았죠. 엔지니어에게 멋진 답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이건 기술자의 질문이 아니라 관리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AMD를 구한 CEO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죠. 더 정확하게 그녀를 설명한다면 리사 수가 한 일은 회사를 구한 게 아니라 회사가 다시 공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본을 다시 보게 했고 실패를 인정하게 했죠. 그리고 과장된 목표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니였습니다. I'm looking out of the room here and it's full of fans and enthusiasts.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in Austin. And thanks to the thousands of you watching around the world on the New Horizon live stream. So, okay, now let me share a bit more about our Ryzen processor design. You all know it's an 8-core, 16-thread design using simultaneous multi-threading. Incredibly powerful. On performance, we didn't just meet our performance goals of 40% instructions per clock improvement. We are beating our performance goals. The Intel Core i7-6900K running at its stock 3.2 gigahertz base and 3.7 gigahertz boost, no adjustments, just straight out of the box. Everything else about these two systems is the same. So Robert, let's start the demo. So AMD is on the left, Intel is on the right, and we are rendering the logo of our Ryzen processor. And guys, this is a heavy, heavy CPU workload. So you can see it's working hard. Now, as we get towards completion, it's almost there, what you'll see is that Ryzen at 3.4 gigahertz, let me let it keep going a little bit here. Ryzen at 3.4 gigahertz without boost actually matches the performance of the 6900K that currently lists for about $1,100. We also showed you some of our early power information, beating the 140-watt 6900K in CPU-intensive workloads with the 95-watt TDP Ryzen processor. Now, that was kind of fun. Very, very happy to report. All right, guys, look, it's truly an incredible time for PC gaming. AMD is bring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back to the desktop. And Ryzen plus Vega are about to bring gaming into the next horizon. So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It's been absolutely amazing. Jeff, let me turn it back to you. 젠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차분했죠. 그리고 어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AMD는 젠의 내부 구조와 IPC 개선 수치를 공개합니다. 불도저 대비 약 40% 이상의 IPC 향상. 수치만 보면 분명 큰 변화였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수치는 좋은데 실제 제품에서도 그럴까?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젠은 눈에 띄는 신기술을 내세우지 않았죠. 완전히 새로운 명령어 구조도 없었고 파격적인 병렬 처리 방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케팅용 이름을 붙일 화려한 개념조차 없었죠. 특히 서버 업계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서버는 성능보다 신뢰의 시장입니다. 수치보다 안정성, 그리고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AMD는 그 어떤 기준에서도 안심을 주는 회사가 아니었죠. 성능이 나와도 이 회사에 서버를 맡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젠을 가장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젠이 공개될 당시 인텔은 여전히 절대 강자였습니다. 성능은 충분했고 공정도 앞서 있었죠. 서버 시장은 거의 독점 상태였습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젠은 도전자라기보다 가능성 정도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젠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받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이 낮은 기대는 AMD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실망시킬 명성도 없었고 지켜야 할 신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제대로 만든 CPU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You know, what I love most about it is the products and the fact that all of our products go into really exciting applications and we can walk to the store and buy them and tell our friends, hey, these are our products. I've spent the last 20 yea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ve spent quite a bit of time on the R&D side. So, you know, if I sound like a technology geek, that's probably because I am. But I also love running good businesses. And most importantly, I love being able to bring great products to the market. And that's what I think we have to do at AMD.